눈보라가 서울을 뒤덮은 그 밤. 민재는 창문 너머로 하얗게 변한 골목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 든 따뜻한 커피잔도 그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준호. 그의 룸메이트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가져온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휘감았다. 추워 죽겠네. 준호가 코트를 벗으며 투덜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묵직했지만 민재는 그 속에 담긴 미묘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준호의 눈빛. 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눈이 오늘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민재와 준호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6개월째 함께 살고 있었다. 민재는 23세. 대학을 갓 졸업한 따뜻한 성격의 청년으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타입이었다. 반면 준호는 26세. 직장 생활 3년 차에 접어든 냉철한 성격의 디자이너였다. 두 사람은 우연히 부동산 앱을 통해 만났고 월세를 나누기 위해 룸메이트가 되었다. 민재는 준호를 멋진 형으로 생각했고 준호는 민재를 귀여운 동생처럼 대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다. 그날 밤 전기가 나갔다. 서울 전역을 강타한 폭설로 정전이 된 것이다. 민재는 촛불을 켜며 웃었다. 이거 완전 영화 같네. 준호는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스케치북을 뒤적였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형. 무슨 일 있어?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그냥. 좀 복잡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갈라져 있었다. 민재는 촛불 아래에서 준호의 얼굴을 보았다. 날카로운 턱선. 깊은 눈.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혼란. 민재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정전된 방 안에서 담요를 덮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민재는 어색함을 깨기 위해 농담을 던졌다. 이거 완전 데이트 분위기 아니야. 준호가 갑자기 몸을 굳혔다. 민재는 농담이 지나쳤나 싶어 당황했지만 준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민재야. 만약에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민재는 숨을 멈췄다. 준호의 눈은 촛불에 비쳐 반짝였고 그 안에는 두려움과 진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준호가 게이일 리 없다. 그는 늘 여자친구 얘기를 했고 남자다운 매너로 주변을 압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그의 눈빛은 이렇게 절박한 걸까? 형, 진심이야.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몰랐어. 최근까지는. 그는 말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근데 너랑 같이 살면서 뭔가 달라졌어.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걸 느꼈다. 준호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그리고 민재 자신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폭탄이었다. 민재는 자신이 스트레이트라고 믿어왔다. 여자친구도 있었고
남자를 좋아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왜 준호의 말 한마디에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걸까? 밤이 깊어지며 눈보라는 더 거세졌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준호의 손을 무의식적으로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재는 그 손이 자신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깨달았다. 나 무서워. 민재가 속삭였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들은 서로의 두려움을 공유하며 그 겨울밤을 함께 보냈다. 촛불이 꺼질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로 차가운 밤을 견뎌냈다. 그 밤은 민재와 준호의 삶을 영원히 바꿀 터였다. 민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했다. 준호는 자신의 진심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다. 그들의 앞에는 사회의 편견, 가족의 기대, 그리고 스스로와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눈보라는 잦아들었지만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소용돌이쳤다. 그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준호의 어젯밤 고백을 곱씹었다.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 말은 민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늘 밝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이 오늘은 혼란으로 물들어 있었다.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다. 민재는 그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젯밤의 긴장감이 사라진 듯 보였다. 민재는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준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자신 때문이라니. 그게 가능한 일일까?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는 여자친구 혜진과 1년 넘게 사귀었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준호와 함께 보낸 지난 6개월 동안 민재는 점점 더 준호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준호가 늦게 들어올 때면 이유 없이 불안했고 그가 웃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건 단순한 우정일까? 아니면 그때 준호가 거실로 나왔다. 잘 잤어.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의 무거움을 덮으려는 듯 가벼웠다.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 어제. 진심이었어. 민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민재야. 나도 혼란스러워.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질 줄 몰랐어. 근데 너랑 같이 지내면서 너를 볼 때마다 뭔가 달라지는 기분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진심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홍대 근처 카페에 갔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카페 안은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준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말투와 표정을 하나하나 새겨두었다. 준호는 디자인 프로젝트 얘기를 하며 열정적으로 손짓을 했고 민재는 그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혼란이 숨어 있었다. 형. 혹시 나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솔직히 너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근데 너랑 같이 있을 때 내가 진짜 나로 느껴져.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다시 뛰게 했다. 그는 준호의 손을 보고 싶었지만 차마 손을 뻗지 못했다. 대신 그는 고개를 숙이고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나도 잘 모르겠어. 형. 나도 혼란스러워.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다. 민재는 준호가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야. 잘 지내? 혜진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무겁게 내려갔다. 응. 잘 지내. 근데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재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알았어. 언제든 말해. 민재야. 전화를 끊은 민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혜진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준호와의 감정은 그 믿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 순간 준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물기가 아직 남아있는 그의 머리카락과 편안한 티셔츠 차림은 민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민재. 괜찮아. 준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솔직하지 못했다. 형.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해? 민재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준호는 민재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모르겠어. 근데 우리 같이 알아가면 안 될까? 그 말에 민재는 눈물을 참았다. 그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어젯밤처럼 무의식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는 준호의 손을 의도적으로 단단히 잡았다. 준호도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의 손은 차가운 겨울밤을 녹이는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이 손을 잡는 순간 그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걸. 며칠이 지났다. 민재와 준호는 서로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준호와 함께 있을 때면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그를 짓눌렀다. 준호는 민재의 고민을 눈치챘다. 그는 민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다. 아침이면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고 밤이면 늦게 들어왔다. 하지만 그럴수록 민재는 준호의 부재를 더 강렬히 느꼈다. 형.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민재가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었다.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다.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디자인 마감이 겹쳤어. 하지만 그의 눈은 민재를 피했다. 민재는 그 거짓을 알아챘다. 형. 나 때문이야.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민재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내가 부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준호가 자신을 위해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거리는 민재를 더 괴롭게 했다. 그는 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 나도 무서워. 근데 형이 멀어지면 더 무서워. 준호는 민재의 손을 바라보다가 결국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민재야. 나 진짜로 너 좋아해. 근데 이게 옳은 건지,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줄 건지, 그게 무서워. 그 순간, 민재는 준호의 두려움이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준호의 손을 다시 잡았다. 우리 같이 무서워하자. 혼자 무서워하지 말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열었다. 준호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는 늘 남자다움을 강요받으며 자랐다. 아버지는 엄격한 군인 출신이었고, 남자가 약한 감정을 드러내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 준호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민재를 만나면서 그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민재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늘 가족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다. 부모님은 그가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길 바랐다. 민재는 그 기대를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호를 만나면서 그는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형. 우리 부모님한테 말해야 할까?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그 생각 해봤어. 근데 쉽지 않을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아버지의 엄격한 눈빛. 그들은 민재가 게이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그들의 품은 따뜻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민재는 준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게 사랑이라면? 왜 이렇게 아픈 걸까? 며칠 뒤, 민재는 혜진을 만났다.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느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혜진은 여전히 밝고 따뜻했다. 민재야. 무슨 일 있어?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민재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혜진아. 나 너한테 솔직해야 할 것 같아. 그는 준호와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혜진은 처음엔 놀란 얼굴이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재야.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근데 잘 생각해. 이 길이 쉽지 않을 거야. 혜진의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민재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그는 준호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며 서울의 거리는 더 차가워졌다. 민재와 준호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민재는 혜진과의 이별을 정리한 뒤 자신의 감정을 더 명확히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준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의 미소 하나하나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는 늘 두려움이 따라왔다. 한 주 뒤, 준호는 민재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의 부모님이 서울 외곽에 사는 집으로 두 사람을 초대한 것이다. 준호는 민재에게 말했다. 내가 먼저 말해보려고. 너도. 준비됐을 때 말해. 민재는 준호의 용기에 놀랐다. 그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 같이 가. 나도 형 곁에 있고 싶어. 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긴장이 가득했다. 준호의 집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교회에 있었다. 눈 덮인 마당과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은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민재는 그 안에서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았다. 준호의 아버지는 여전히 엄격한 얼굴로 두 사람을 맞았다. 준호야. 오랜만이구나. 이 친구는 누구냐? 제 룸메이트. 민재예요.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그 손을 꼭 잡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호는 용기를 냈다. 아버지.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저 남자를 좋아해요. 민재를 좋아해요. 식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준호의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준호를 노려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준호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민재를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진짜 저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다. 민재는 그의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는 준호의 용기에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너 미쳤어. 이게 뭐야? 준호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를 노려보았다.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나?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저씨. 준호 형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진심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준호의 아버지는 민재를 쏘아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거야.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민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준호의 집을 떠났다. 준호의 아버지는 그들을 내쫓다시피 했다. 차 안에서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낼 거야.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민재야. 나 때문에 너까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민재는 준호를 끌어안았다. 형. 나도 너 좋아해. 이게 나야?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는 준호를 사랑했다. 그 사랑은 두려움과 고통을 동반했지만 동시에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의 앞에는 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민재는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준호의 용기가 그에게도 불을 붙였다. 하지만 그 결심은 쉽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상상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아버지의 엄격한 눈빛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재의 집은 강남의 아파트였다. 그는 주말에 부모님을 찾아갔다.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차려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민재는 용기를 냈다. 엄마, 아빠, 저 할 말 있어요. 그의 부모님은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저 남자를 좋아해요. 준호 형을 사랑해요. 어머니는 손에 든 국자를 떨어뜨렸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민재를 노려보았다.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민재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재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는 결국 입을 열었다. 너 지금 장난하냐?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빠. 저 진심이에요. 저 준호 형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머니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민재는 집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부모님의 반응이 상처가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느꼈다. 그는 준호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준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준호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무 잘했어. 민재야. 나도 너처럼 용기 낼게.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민재는 준호와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이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다. 직장에서,
거리에서.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차별과 편견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한 번은 민재와 준호가 홍대에서 손을 잡고 걷다가 낯선 사람들의 비웃음을 들었다. 민재는 화가 났지만 준호는 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민재야. 우리 그냥 우리로 살면 돼. 그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준호와 함께라면 어떤 시선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의 회사에서 그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된 동료들이 그를 따돌리기 시작했다. 형.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좀 복잡할 뿐이야. 하지만 민재는 그의 눈빛에서 고통을 읽었다. 민재는 준호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다. 그는 준호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며 새로운 프리랜서 프로젝트를 찾기 시작했다. 형. 우리 같이 새 출발해보자. 너 디자인 진짜 잘하잖아. 준호는 민재의 말에 감동받았다. 그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랑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싸움이 필요하다는 걸. 봄이 다가오며 서울의 거리는 따뜻해졌다. 민재와 준호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준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새 출발을 했다. 민재는 그를 돕기 위해 작은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두 사람은 함께 프로젝트를 따내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준호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재의 부모님도 연락을 끊었다. 민재는 어머니의 문자를 가끔 받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외면했다. 형. 우리 괜찮을까? 민재가 어느 날 밤 준호의 품에 안겨 물었다. 준호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서로 있잖아.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도 빛났다. 민재는 준호와 함께 있을 때마다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친구들에게도 솔직해지기로 했다. 민재는 대학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 준호 형이랑 사귀고 있어. 그의 말에 친구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친구들은 축하해줬지만 몇몇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민재야. 너 진짜 괜찮은 거야. 친구 중 하나가 물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진짜 행복해. 그날 밤 민재는 준호에게 친구들의 반응을 이야기했다.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너 진짜 멋지다. 민재야. 나도 너처럼 용기 내야겠어. 준호는 자신의 디자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그는 블로그에 자신의 여정을 솔직히 썼다. 저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어떤 이들은 비난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보냈다. 민재와 준호는 서로를 의지하며 점점 더 강해졌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민재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했고, 준호는 자신의 디자인 브랜드를 런칭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마지막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그들을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화가 난 얼굴이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라 보였다. 준호야. 나 내 어머니랑 많이 얘기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 우리 해냈어. 그 순간 그들은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1년 뒤 민재와 준호는 여전히 서울의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이제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사랑과 꿈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준호의 디자인 스케치와 민재의 공부 노트가 어지럽게 붙어 있었고, 창가에는 두 사람이 함께 키우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민재는 대학원에 입학했고, 준호는 자신의 디자인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했다. 그들은 여전히 사회의 편견과 마주했지만, 이제는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당당히 거리를 걸었다. 어느 겨울밤, 두 사람은 그들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그때 그 눈보라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민재가 웃으며 물었다. 준호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눈보라든 뭐든 우린 결국 만났을 거야.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준호의 블로그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민재는 대학에서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소모임을 만들었다. 민재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민재는 그 작은 변화에도 감사했다. 그는 언젠가 아버지도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 믿었다. 준호의 아버지는 이제 그들을 가끔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민재와 준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을 열었다. 너희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내가 틀렸던 것 같구나. 그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용기를 찾았다.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그 겨울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은 따뜻했고, 마음은 더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두려움도, 고통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재와 준호는 앞으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어떤 시련이든 함께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그들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할 것이다.